어두운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가 작은 발 헛디딤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밤중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외상을 입고 실려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누워 지내야 하거나 자립을 잃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야간요가 단지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주는 건강 경고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는 순간 건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6명 중 4명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깨고 있고, 이는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감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 하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왜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몸은 밤마다 계속해서 잠을 깨도록 만드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나이가 들어 방광이 약해진 것뿐일까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 소변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신호를 줍니다. 덕분에 밤에는 소변 양이 줄어들고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도 신장은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금방 차서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방광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광의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원래는 어느 정도 소변이 차야 느끼던 요의가 아주 소량만 차도 즉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도 전에 자꾸 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국물 요리, 젓갈, 김치, 절인 해산물 같은 음식들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높이고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혈액 속 수분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이 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깨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이미 얕아진 노년기의 수면은 더욱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작고 간단한 변화 하나로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매일 집에 있는 바로 그 과일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바나나가 이 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이 과일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수면과 배뇨 시스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야간뇨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의 노화, 그리고 짠 식습관까지.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지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 과일 안에는 우리 몸이 밤 동안 안정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과도한 배뇨 신호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칼륨은 세포 속으로 수분을 다시 끌어들여 몸이 수분을 과도하게 배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의 양이 줄고 밤새 방광이 자극받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는 미네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주 소량의 소변만 차도 방광이 급격히 수축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충분한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수축을 막아 밤에 더 오래 깊게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세로토닌은 다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바나나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나 아보카도처럼 칼륨과 마그네슘이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고요? 물론 영양 성분만 따지자면 시금치와 아보카도가 바나나보다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고 아보카도 역시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금치는 조리해야 하며 늦은 저녁에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아보카도는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살 수 있으며 익숙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특히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트립토판이라는 세 가지 열쇠 성분을 통해 야간뇨와 수면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에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그 진정한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약도 복용 시간과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듯이 바나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불량이나 수면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간식처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해져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복이나 포만감이 심한 상태에서 먹으면 소화기관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즉 위가 어느 정도 편안해진 상태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밤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의 숙성 정도입니다. 초록빛이 돌거나 아직 단단한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어렵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무르고 검게 변한 바나나는 당분이 과하게 높아져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바나나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살짝 있고 속이 부드러우며 단맛이 자연스럽게 도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특히 속이 약하거나 소화가 예민한 분들께는 구워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구운 바나나는 전분이 더 부드러운 당분으로 바뀌어 소화가 쉬워지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밤 시간대에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해 180도로 10분간 구우면 은은한 향과 함께 속이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가 완성됩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계피는 전통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광의 긴장을 완화하고 잠들기 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바나나와 은은한 계피의 조합은 마치 자연이 준 수면제처럼 부드럽게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 섬유질과 천연당이 풍부한 만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1개를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와 수면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해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나 1개의 힘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2분의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기나 우연한 사례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박재훈님, 올해 55살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하신 후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야간뇨였습니다. 잠든 지 2~3시간도 안 되어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3번씩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는 결국 다른 방에서 자야 할 정도였고 아침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은 무겁고 기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양학을 전공한 딸이 노년층의 야간뇨 개선에 바나나가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박재훈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나나 1개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딸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잘 익은 바나나를 구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 7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그는 단 한 번만 깨고 다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오랜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30살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분은 김은영님, 대구에 사시는 64살 어르신입니다. 이분 역시 수년간 야간뇨로 고생하시며 수면제를 드시기도 하고 여러 건강보조 식품을 시도해 보셨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딸의 권유로 저녁 물 섭취도 줄이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여전히 한밤중에는 2~3번씩 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바나나와 관련된 연구 이야기를 들은 후 이것만은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김은영님은 첫 3일은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밤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중간에 한 번도 안 깼구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알람보다 먼저 깬 아침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2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바나나 한 개를 굽는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수면과 건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재훈님과 김은영님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되기 전에 눕게 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바나나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차가운 바나나는 피하고 가급적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도우며 계피가루를 살짝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바나나라는 너무도 익숙한 과일이 어떻게 우리의 숙면을 돕고 방광을 진정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 방법을 실천해 삶의 질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나나 한 개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보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단돈 몇백 원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해보는 꾸준함과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믿음입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숙면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진작 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을 위해 바나나를 하나 구워보세요. 그것이 더 깊은 잠과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